아, 직장 너무 안 맞는다 싶어서. 경솔함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남편이 저한테 통보를 했어요. 지랄지랄 했으면 그렇게 선택했겠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주에 갑이 많으면 갑은 시도하는 거잖아요. 시도하고 저지르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자신감이 떨어진 거는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들어서 그러신 거지. 시도하고 저지르기는 하는데 과정과 마무리와 정리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갑갑하다라고 보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방금 해주신 말씀 진짜 좀 맞는 부분이 엄청 많았어요. 아, 네. 직장 너무 안 맞는다 싶어서 네. 통장에 있는 돈 1,000만 원만 들고 퇴사하고 한 주 만에 그냥 다 직접 셀프 인테리어부터 다 해서 오픈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주변 사람들도 말한 게 일 벌리는 건 진짜 잘하나 실속이 좀 없고 수습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거나 그거를 잘해줄 수 있는 옆에 사람을 그 협력자로 해보던가. 본인은 예. 협력자가 필요한 거지 동업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 갑이 3개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향이 있고 여기가 보면 양간이 많아요. 양간이 많으면 사람이 통 크고 쿨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남자답죠. 충살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통도 크고 멋도 좀 부릴 줄 알고 꾸미도 좀 챙길 줄 알고 편재니까 이제 또 구질구질한 거 따지지 않고 전기세 계산 안 하고 막 전기 써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하여튼 인간관계 계산 능력도 좀 떨어지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려면 사실 이런 세세한 거 하나하나 막 이렇게 10원 한 장 막 따진다고 하잖아요. 사실 네. 그런 능력이 조금 초반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초반에는. 나중에 컸을 때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을 잘해줄 수 있는 뭔가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 같은 개념을 본인이 컨트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돈을 내가 많이 주더라도 결정권이 오로지 다 나한테 있고 이런 형태로. 그런 사람을 구해.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아져서 뭔가 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족한 점을 충족될 사람이 옆에 없어서 좀 아쉽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도 이 정도 대운이 지금 엄청 좋거든요. 지금 대운이 좋은 편인 거예요? 되게 좋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사운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이렇게 망가지는 거는 본인이 집중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에. 외부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가지고 또는 신경 쓸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월 그 전까진 진짜 잘 돼서 직접 이제 빵도 만들고 배워서 해서 정말 잘 됐었는데 코로나 맞으면서 이제 점점 안 좋아져서 그거 이제 폐업하고 그 프랜차이즈 떡볶이 쪽으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또 순수익이 너무 안 남아서 본사랑 아직도 지금 2년째 소송 중이에요. 거기에다 에너지를 쓸 게 아니라 내 비즈니스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괜히 충쌀 때문에 나 싸우고 싶은 거에 지금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보다도 싸우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그런 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워가지고 이익을 몇 병에서 몇 천 내가 받는 것보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이 일에 집중을 하셨어야 하는 싸우는 데다 지금 집중을 하면서 이상한 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21년도부터 22년도가 약간의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흐름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방식의 어떤 비즈니스건 그 마음 먹는 것들은 좀 다 접고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 운이 너무 좋다. 아, 그래요? 대운 바뀌면? 그렇죠. 좋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허튼 데다가 시간 쓰고 마음 쓰고 하다 보니까 내일에 집중을 못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지금은 집중을 해야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조금 사람이 그릇은 크지만 경솔함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릇은 큰 사주가 맞긴 한데 운도 잘 흘러가고 그래서 크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자꾸 그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뭔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잘 돼도 위험한 거죠. 한 방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꼼꼼해지려고 꼼꼼히 살피려고 경솔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네. 기회를 잡기 위해서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많이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신랑이 저기 해외에서 일해보는 게 꿈이라고 해가지고 음, 경단녀가 돼서 지금 독일에 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관 따라가는 거죠, 그게. 네네, 그렇게 된 것 같았는데, 제가 음, 이게 7년차가 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도 네, 좀 일을 해볼까 해서 지금 네. 공부를 시작하긴 했어요. 관이 강하면 내가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네네, 결국에는 주변 사람이나 배우자나 네네. 사회적인 어떤 흐름에 또는 요구하는 것에 음,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팔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드는 사주팔자가 이제 이렇게 편관이 강한데 그 재성이 붙어 네, 있으면 더욱더 이런 것들을 의식을 많이 하고 살아가게 네, 되는데 네, 여기는 편관이 3개, 재성이 3개다 보니까 사주의 8글자 중에서 6글자가 나를 좀 억제하는 그런 형태의 네, 네, 인자들로만 있다 보니 자아실현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많이 네, 네, 방해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결국은 그 살아있다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먹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뭔가 그런 음, 활동을 해야지 이제 살아있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될 텐데. 네, 다행히 어렸을 때 이제 비겁과 인성이 들어왔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타고난 네, 것보다는 좀 더 내 주장을 좀 밀고 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네, 네, 뭐 이러면서 네, 네, 살아가게 만드는 운이 이제 조금 네, 네,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기가 쉬워요. 특히 남자가 옆에 붙어 있으면 이런 형태는 조금 그 남자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혼자서 느끼는 그 피로도나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든요. 제가 어, 너무 답답하니까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형태는 이성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이게 조율하려면 네, 남자랑 여성분들이 조율을 잘 하시는 분들은 네, 네, 일단은 식신상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네. 사실 약간 식신상관만 있으면 조율이 아니라 조져버리는 쪽으로만 갈 수도 또 있어가지고 아, 아, 이게, 네, 그래요? 이게 그래서 또 편인 정인이 하나 정도 있어야 돼요. 고르게 좀 있어야지 이제 밀고 당기고 하고 막 내가 요구하는 거 말하기도 하고 상대가 원하는 거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잘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데 여기는 식상도 없고 이성도 없기 때문에 이성 관계 조율하는 능력이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이제 남을 많이 의식한다. 주변 사람을 많이 의식한다. 이런 거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 그래서 내가 할 음, 것을 잘 못하게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네네네. 것들을 최대한 이제 좀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려고 많이 하셔야죠. 이것도 남편이 저한테 통보를 했어요. 해외에서 출장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어느 날 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자기 오퍼를 받았다고. 음, 그래서 알았다.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한 순간 갑자기 자기가 오케이 했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생각은 제가 못 봤을 해본 때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그게 나의 어떤 어, 의견과 주장과 나의 어떤 기분과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뭐지, 예전에 약간 30년 전 이 정도면 이해가 돼요. 네네네.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활동을 잘 참여를 못할 때 같으면은. 요즘 세상에서 그랬다가는, 이게, 그리고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을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면 불화를 만들 것 같아서 말을 더 못 하겠는데, 아무튼 네네네. 간에 그런 어, 형태로 살아가면은 내일이 당연히 기대가 안 되지. 내일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가는 내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여성분이 여기가 조신은이 네, 살다 보니까 남편분이 네네. 이제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남성분의 그 태도가 조금 그렇다고 보긴 해야 되지만 그 전부터 어떤 사건이나 일을 남자가 그런 식으로 처리했을 때 여성분이 지랄지랄 네네. 했으면은 그렇게 선택했겠냐고. 음, 내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분이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원인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고 있는지에 네네네.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남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을 내가 대하는 그 자세에도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두 번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건 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남 신경을 좀 덜 쓰고 하고 싶은 말, 행동 많이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상관 기둥 대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아니, 상관이 대운에서 기둥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공시를 꾸준히 준비할 수가 있나? 잘 안 됐을 텐데. 지금 그냥 2년 준비했는데 그냥 취직을 하고 일하면서 병행하려고요. 무관사주는 기본 소속감이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에 그렇게 정이 없어. 미련이 별로 없어. 관심이 별로 없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회나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나 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뎌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는 불리하겠죠? 네. 네, 근데 그게 더 이딴 걸 왜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이제 23세에서 32세 구간에 그런 거지. 상관대운은. 상관이 들어오면은, 대운에 들어오면 기존의 원칙, 이걸 왜 지켜야 되나. 뭔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대. 원래 그렇대. 그러면은 왜?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잘 드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럴 때는 공시생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운의 흐름을 반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운이 더 강한가 내가 강한가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공시를 준비한다는 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사주에 식신이 있잖아요. 식신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문창기인이라는 신살이 붙는데 문창기인이 되면 습득하는 걸 잘해. 지식 습득하고 이런 걸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 머리가 좀 똑똑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공시가 합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을 못 하고 있다. 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인성이랑 재성이랑 있으면 약간 경제 이런 쪽이 좀 좋고 인성이 강하면 문서 처리 이런 게 좀 좋고 식신이 있으면 전문성 습득이 좋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관이 약하니까 앞으로도 관이 없어. 쭉 없을 예정이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안 맞아. 이게 조직 생활도 잘 안 맞고 나는 소득감도 없고 그러면 그쪽에서 발전도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조직에 뭔가 애정이 없는 것 같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고 그러면은 윗사람들이나 조직에서 나를 밀어주겠냐고. 안 밀어주지.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그거를 다 치고 올라가든지 튕겨져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상관이 들어와 있으면 내 멋대로 활동하는 걸 추구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뭔가 하나에 지속하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고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뭐 이런 형태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진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활동이 자주 변할 수 있는 흐름이었고 뭔가 안정이 잘 안 되고 내 마음도 뭔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야무지게 뭔가 습득을 한다든지 달성을 한다든지 안정이 되기가 힘든 흐름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상관운이 대운에 들어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버리는 게 아닌가. 사실 이게 대학 때부터 좀 꼬여가지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럼 식신으로 대운이 바뀌어도 힘든 건가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불안정하지는 않고 이제 꼬이는 느낌이 많이 있지는 않지. 저 때는 이제 그 다 풀어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때는 이제 이성운 빼고는 그렇게 뭐 불리한 게 많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이 당장은 제가 막 2년이나 이제 쉬었으니까 일단 일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나 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까 감정평가사예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는 좀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높이를 좀 높게 잡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나이가 있으니까 현실적인 걸 타협을 해야 되겠지만 원래는 내가 이 정도가 아닌 데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23세부터 32세 때는 뭔가 그 선택과 결정에 미스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시기였어요, 원래. 많이 꼬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지금의 어떤 본인의 상태나 위치나 그 결과물이 나의 어떤 기본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본기에 한 40% 이상이 꺾여 있다 지금은. 마이너스 한 40% 이상이
내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33세가 넘어가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이제 타고난 거를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위치, 자신감, 욕심을 좀 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관이 없으면 사실 자체에 자기 관리 능력이랑 절제 능력이랑 통제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잘 극복해야지 성공을 하는데 이게 떨어져. 그리고 20대 때 그게 더 떨어지는 시기였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통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게 도움이 돼요. 구체적인. 네, 구체적이고 명확히 나는 이걸 꼭 해야만 하고 이거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조금 늦어지면 언제까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동안의 계획을 좀 빡시게, 좀 나를 그냥 아주 독하게 지금은 마음을 먹고 좀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봐야 되죠. 이런 사주는 내가 아는 소리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 돈이 많든지 전문 지식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 돼. 앞으로 인생 계획을 다시 설정하고 3, 4년간 뼈를 갈아 넣을 각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강인함이 있어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